네, 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이제 모그래프 씬 제가 개인 작업에 넣었던 건데 이렇게 파장이 일렁이는 것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 아마 애프터 이펙트까지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이번 특별히 라이팅까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패턴화를 만드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옵티는 스틸 열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카메라 만들어주시고 나서 0000으로 해놓을게요. 사실 여기에서는 되게 막 뭔가 테크니컬적인 게 필요하진 않아서 우클릭 하시고 리팅 태그에서 로테이션 닫아주시고 나서 미리 너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라이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너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BJ를 맨 아래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큐브에 값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X랑 Z는 20 정도로 맞춰줄 거고요. Y는 50에서 6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일단 60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큐브를 만드셨으면은 여기서 베벨 넣어주시면 되고, 베벨은 0.5 정도, 그리고 서브디비전도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모델링 할 때는 꼭 이 와이어프레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보니까 이 Z줄이 조금 두꺼운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큐브를 복사해서 베벨을 꺼주시고 큐브를 약간 앞쪽으로 당겨줄게요. 네, 이 큐브가 이미 이 위에 있는 큐브가 크기가 잡혔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큐브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약간만 줄여주시고 나서 이제 C 눌러서 깨주신 다음에 이거 프론트 뷰에서 여기만 다 줄여줄게요. 패턴화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봤던 금색 패턴 중에 더 이쁜 게 있다, 당연히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한 거는 얘를 돌려주세요. 저는 처음에 만든 거를 01로, 두 번째 안 되면 02로 만들 겁니다. 사실 이름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 실무 작업 들어있는 되게 정리가 필요하게 돼요. 선임들이 막 이거 어디냐 저거 어디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선임이든 팀장이든 누구든 팀원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때 빨리 구분하라고 이게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안 한다고 문제되진 않아요.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얘는 03번으로 02번 꺼주시고 큐브 지워주세요. 한 번 더 복사해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세로로 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S축을 줄여주시고 클로너 넣어주시고 S축으로만 일단 30으로 만들어 갈게요.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얇을수록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1이나 2로 해주시고 나서 약간만 줄여줄게요. 이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로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04번으로 클로너 그대로 그냥 냅두시고, 아까 얘가 있던 게 2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9로 만들어 주시고 Y축 1로, 그 다음에 아까 X 카운트 0개로 하고 이제 Y만 이 정도만 사실 해 있어도 이쁘게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디자인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은 이제 다 해주시고 나서 오브젝트에서 클로너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4개를 넣어 주세요. 저희가 설정했던 값이 20대 5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하시는 게 편해요.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X랑 Y축을 만들 건데 20이랑 5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패턴화 되어 있는 게 벌써 보이죠? 그래서 Shift V 눌러주신 다음에 Save Frames 100으로 만들어주시고 폴테이션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들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씬을 작업할 때는 카메라 값을 35로 주지 않아요. 기본에 35인데 80정도로 주고 나서 이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는데, 이러면은 디테일한 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서
최대한 얘가 우유주별하게 보여야 돼요. 저는 한 9개까지 늘려줄게요.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네, 카메라는 대략 1800, 마이너스 1800 정도면 되는 것 같고, X도 그만큼 늘려주셔야겠죠? 네, 이거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추가하게 돼도 랜덤하게 바뀌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X축을 한 개 더 그냥 늘려놓을게요. 왜냐면 랜덤하게 보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렌더링 걸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세팅은 꼭 패스트트래싱을 해주시고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들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라고 멈추고 갈게요. 네, 저는 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다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일렁거리는 모습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일렁거리는 거 하고 나서 이제 재질을 넣을 거라서 클론을 클릭하시고 이제 플레인 눌러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시프트를 누르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바로 만들면 다음으로 가는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프트 누르고 넣었다가 빼는 걸 선호하고, 파라미터에서는 이제 안 쓰고 스케일만 파라미터 포지션에서 Y는 요거는 두시고 X만 앞으로 가시도록, 저는 한 130 정도로 하니까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봐요. 필드를 잡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토러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토러스 클릭해 주시고 필드는 플러스 Z로, 그 다음에 두께를 좀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티크리스를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0프레임에서 레디우스가 0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대략 60프레임에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한 500이면 되네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수록 이제 레디우스는 커져야 될 거고, 여러분 작게 할수록 레디우스도 같이 작아지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 값에 따라서 맞춰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윈도우에서 타임라인 덥셋을 열어주시고 나서 얘를 커브로, 저는 좀 완만하게 할 건데 이게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 리니어로 한 거랑 요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리니어로 하진 않고 약간의 디테일만 잡아주는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한번 퍼져나가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토너스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줍니다. 헷갈릴 것 같으니까 1번, 2번이라고 하고 필드 들어가서 2번 넣어줄게요. 네, 잘못 넣어줬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희가 요 셋을 열어주시고 나서 한 30프레임은 뒤로 가져야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얼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건 적용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맥스, 둘 다 맥스로 진행을 합니다. 네, 아까 이게 맥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제가 이걸 잘못 클릭했는데, 이거 필드에 보시게 되면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랑 기능 적용하는 건데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해서,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렁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한 건데 처음과 끝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잡았던 키프레임 자체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끌고 가서 그럼 첫 번째 프레임 정도 이렇게 보이겠죠? 대충 이게 한 30프레임쯤 가면은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30프레임만 렌더링 걸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라이트까지 써가지고 디테일을 잡았지만 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단계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해도 사실 무관하긴 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제 루프 그 사이클을 걸면 되기 때문에 별로 진기하게 안 나. 그래서 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션 전체적인 신 디테일만 잡아놨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재질이나 라이트 작업 들어가 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이죠. 제 유튜브에는 풀 영상 따로 하나 올릴 거고, 이제 짜글짜기에서 3개를 올리고, 총 한 4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진행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질을 쭉 넣고 나서 바로 라이팅을 하고, 나머지 재질을 넣어줄 건데, 일단은 HDR 엔바이러먼트, 오늘따라 반응이 너무 꼬이네. 반응 꼬이는 건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만들어주시고 나서 태그 클릭하시게 되면은 믹스 스카이 텍스처 있죠? 눌러주시고, 잘 안 보여서 저는 이걸 좀 앞쪽으로 당겨 올게요. 큰 차이는 없는데 뭔가 기분상으로 약간 티가 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R 눌러주시고 나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디테일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시고, 네, 저는 스카이 컬러나 선 컬러를 다 흰색 계열로 바꿔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 사이즈를 보통 10 이상으로 씁니다. 그 부드러운 그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얼한 그림자라고 하죠. 메테리얼에서 다시 이번에는 메탈릭 재질 만들어주시고, 유니버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메탈릭을 옛날부터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로 잡아주시고 나서 이제 반짝반짝 거리게 되겠죠. 노드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지금 노드를 굳이 안 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작업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맞추진 않았어요. 텍스처를 맞추긴 했는데, 텍스처를 쓰게 되면 또 디테일하게는 가능하지만 텍스처를 굳이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중이거든요. 그 텍스처를 쓰게 되면은 파일을 공유할 때 텍스처까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귀찮아서 별로 안 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처 없는 분들로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기능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죠. 노이즈를 만들어서 스페큘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러프니스에 넣어주시면 되고, 블락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이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가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 기준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주로 사용하는 노이즈가 미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것보다는 더 매트한 재질을 원해서 요 검정색 부분을 좀 더 회색으로 올려주고, 약간 제가 금색이라고 했잖아요. 색깔은 당연히 금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잘못 눌렀어. 네, 금색 정도 계열로 맞춰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노멀 재질 같은 경우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가져오시거나 그러면 되는데, 범프로 전 해결을 해볼게요. 범프를 넣고, 범프를 넣게 되면 되게 꾀지지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최대한 범프는 저는 약하게 쓰는 편이에요. 아예 없는 거랑 추가분해도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때가 무는 느낌이라서 저는 세련된 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케일 값을 아예 올려버리거나 아예 낮춰버리거나. 지금 보게 되니까 너무 매트한 값이 있어서 흰색 부분도 조금 낮출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스페큘러에 연결된 부분은 이 정도로 나오고, 러프니스는 이 정도로, 그리고 범프는 이 정도로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들어갈 건데, 보시게 되면 제가 값을 여러 가지 넣었어요. 네, 아까 저희가 만든 거랑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옆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만 들어간 건 아니고 라이트 배치도 많이 했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저 예제처럼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설명하는 영상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02 복사를 해서 02라고 지어주시고, 뒤에 건 조금 더 어둡게 만들 건데 얘를 좀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뒤쪽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걸 클릭하시고 이제 한번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어둡게 할 건데, 얘 그라디언트를 다 조절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컬러 컬렉션을 꺼내서 그라디언트랑 스페큘러 사이에 연결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만 한 0.5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꺼볼게요.
네, 어두워지긴 어두워지는데 뭐 크게 티는 안 나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어둡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도까지 낮춰볼. 네, 조금 높이고 나서 1.2 정도. 어두운 게 티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02번 클릭하시고 이펙터에서 플레이 수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130까지 높여볼게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 디테일을 원했던 거는 요 부분에서, 아니면은 이제 이런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클로논에서 이펙터 플레이 값을 수정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03번이라고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이은 좀 더 뒤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보이면 안 되고, 03번 이펙트 클릭하시고 좀 더 앞으로. 가만히 있을 때 보이면 안 되고, 이게 겹쳐서 보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이제 스펙트로 사실 지금 이쪽에서 시작해서 그러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스펙트를 넣어주시면 되고, 스펙을 클릭하시고 나서 이제 커버스에서 페이크 섀도우랑 알파, 네, 페이크 섀도우랑 알파 넣어주시면 되고, 네, 보시게 되면은, 네, 보니까 스피클러가 아니라 이제 빛난 재질이었는데, 빛난 재질을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거 넣으셔도 돼요. 유리 재질 넣어도 되고, 빛나는 거 넣어도 되고. 저는 디퓨즈를 하나 만들어서 03번에 네,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에미션에서 블랙 바디 알 꺼내주시고, RGB 그 다음에 디퓨즈랑 둘 다 넣어주시고 나서 이제 서페이스 체크해주시고,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금색 계열로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서, 너무 지금 밝게 빛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좀 더 뒤로 빼낼 겁니다. 빼내고 나서 요 세 가지를 다 더 늘릴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나서 타임라인에서는 이제 요 뒤쪽 부분 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나서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끝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되고, 속도는 네, 조절해주시면 돼요.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거라서. 네, 진행이 됐으면은 추가적으로 라이팅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너무 빛나잖아요. 제가 아까 만든 파일에서도 오퍼시티를 낮춰왔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한 0.1 정도로 네, 낮출게요. 이 상태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추가적인 라이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에어리 라이트를 많이 쓰고, 얘를 최근에 클릭하시고 나서 비시블리티, 그 다음에 라이트 세팅에서 유즈 라이트 컬러, 여기서 제가 디테일한 설명들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설명들을 줄이고 좀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넣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별로여서 02번을 지우고 디테일을 다시 잡아볼게요. 예, 강의보다 따진 건 나을 거예요. 아니 왜 또 바꿔 할 수 있는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되게 빠르게 돼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더 늘려야겠죠? 한 180까지 해볼게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02번에 티켓을 늘려보겠습니다. 네, 갤리닝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아서 디퓨즈가 너무 센 느낌이라서 0.05까지 낮춰볼게요. 네, 낮추고 나서 아까 값을 190까지 올렸는데, 네, 보일랑 말랑만 하면 돼요. 보일랑 말랑만. 네, 오, 나왔다가 이 반짝반짝거리는 건 저도 걱정했었는데 렌더링 할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넣고 얘도 맥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 키프레임들을 앞으로 당겨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앞이랑 끝에를 맞춰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루핑이 좀 생각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 첫 번째나 두 번째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맞추는 거는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라서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끝나는 걸로 한 14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지금 한 40프레임쯤에서 작업을 다시 재개를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그 철창 같은 게 또 따로 들어가져 있어요.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고 나서 라이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렉탱글 하나 꺼내주시고요. 이제 OBJ는 꺼주세요. 렉탱글을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때를 한 150 정도 해주시고 포인트를 200 정도로, 그 다음에 스플라인 마스크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를 넣어주시고 나서 안에다가 서클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애니어는 같이 보인다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서클을 일단은 좀 줄여주시고 나서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A 서택트 B는 이제 ASB를 빼겠다, B 서택트 B는 B에서 이제 A를 빼겠다 라는 거고요. 저희는 AND로 쓸 겁니다. AND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면 되고, 조금 더 서클을 키워주시고 렉탱글을 줄여주세요. 철창 모양을 만들 거라서 AND예요. AND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위에서 상관은 없고, 이 상태에서 스위프 그리고 렉탱글 다시 넣어주시고, 일단 3,3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라운딩 넣어주시면 되고,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5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에 스위프 다시 클로너 넣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 맞추는 게 웬만하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카메라 값에 맞추면 되는데, 다시 OBJ를 켜주시고 나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줄여볼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요소는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었던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데 너무 얇아도 안 돼요. 적당히 뭔가 입구나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7층 정도로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라이트 디테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있는 라이트 끄고 진행해주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림자들이 잘 보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 값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 멈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데일라이트 파워를 한 0.3으로 줄일게요. 다음에 라이트 매치를 할 건데, 아까 제가 비지빌리티는 껐고 세팅해서 유즈 라이트 컬러 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얘를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이 오젝트를 비춰줄 거예요. 이제 디테일에서 렉탱글이 아니라 디스크로 맞춰줄 거고요. 조금 더 각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라이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무 밝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한 20으로 낮춰줄 겁니다.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라이트가 어떻게 비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너무 밝은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볼게요. 좀 덜 밝은 쪽으로. 이 대비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 더 소화를 할게요. 다음에 얘는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얘는 또 안쪽으로
너무 제 값이랑 맞출 필요 없이 느낌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너무 밝아서 줄여줄게요. 네. 이제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는 확실히 나거든요. 그래서 줄였다 그래서 안 보이진 않아요. 네,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하나 더 기회를 해줄게요. 기회를 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백라이트 효과이기 때문에 요 아까 안쪽에 어떤 2D 라이트랑은 비치면 안 되고, 효과를 설명해 드리면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끄고 볼게요. 요 뒤쪽에 라인 외곽선들을 강조한 효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팅 중에 하나인데, 그건 넣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은 네, 얼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뒤로 라이트는 다 꺼서 확인하시면 되고, 얘는 켜셔야겠다. 그래서 얘가 틈이 있잖아요. 틈에서 빛이 나올 수 있게끔 얘는 좀 더 밝게 해줄게요. 네, 이 정도로 다 켜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원했던 그 처음에 만들었던 예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약간 다른 점은 저는 예제에서는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볼 건데, 저는 보통 파란색이랑 네, 주황색 계열을 섞어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넣고, 네, 요 가운데 있는 건 하나는 주황색,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로, 하나는 이제 파란색 계열로.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라이트 세기가 약해서 그래요. 라이트 세기를 좀 더 밝게 하게 된다면은 이게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도 파란색 계열로 네,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마 라이트별로 그게 티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만든 요 오젝트에서도 빛이 나오는 게 좀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여기 약간 파란기가 올라오는 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켜게 되면은 티가 더 안 나게 됩니다. 또 파란색을 또 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이 것들을 줄여서 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 200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빛이 나는 게 보이죠? 이게 또 약간 금색이라서 아마 티가 더 안 날 거예요. 금색이라서 티가 안 나니까 일부러 좀 더 노란기를 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한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카메라 태그에서 이제 이스테이션에서 카메라 오브젝트 오 포스트 프로세싱, 이게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뎁스 필드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사실 티가 안 나서 프로젝터 밝기나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뎁스 필드를 안 넣으려고 했던 거고, LED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벽에다가 프로젝트를 쏘는 거라서 이렇게 안 보고 볼륨 파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볼륨 파워 올렸을 때 밝게 보이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저에서 디스플레이 낮춰주시면 돼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가져왔고 300프레임짜리 돼 있는데, 사실 프레임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맞추는 건 여러 대 맞추면 되는 거고, 노가다로 맞추는 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디테일이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데일리 라이트가 움직이게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할 줄 알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드리나 했었고, 에펙에서 이제 리플렉션 효과를 넣을 건데, 지금도 굉장히 사실 이쁘게 보이긴 해요. 그냥 미디어 아트 전시장 가서 보게 되면은 이쁘게는 보이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사이즈는 1280720이고요. 저는 보통 1280720 사이즈로 렌더링 걸어서 업스케일을 걸어서 렌더링 진행을 해요. 개인 작업의 경우에만. 실제에서는 그러면 혼나고, 일단은 컨트롤 알트 Y로 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네, 컨트롤 N 눌러서 새롭게 만들 건데, 기존 컴포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REF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REF를 가져오시면 되고, RE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사이즈랑 똑같이 길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니 혹시라도 이제 반복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키 눌러서 지금 10초로 되어 있잖아요. 10초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제가 스매핑 렌더링 걸었거든요. 한 번 더 반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잘못했다. 그럼 여기서 10초가 아니라 20초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얘가 늘어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시고 나서 컨트롤 알트 T 누르시게 되면 타임 리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임 리밋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초를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땡겨주시게 되면은 이게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얘를 알트로 클릭해 주셔요. 그 다음에 LOP 까지만 누르면은 제가 이 좌버전인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LOP 누르신 다음에 여기 괄호 있는 거 있잖아요. 루프 아웃을 더블 클릭하시고 나서 요 카운트표만 넣어도 또 나와요. 사이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루프 아웃 사이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데 안 보이죠. 레이어까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은 원래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시간초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반복시키겠다라는 명령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시키신 걸 완료하신 분들은 반복시켜서 렌더링 진행하시면 되고, 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리플렉션, 이제 그 반사 효과를 넣을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처음에 만들었던 요 메인 컴포지션과 똑같은 기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0초 1프레임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에서 네, 갑자기 저기다 사라져가지고, 네, 리플렉션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이클립스 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컨트롤 알트 홈 누르신 다음에 온라인 패널 꺼내주시고 나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클립스 패스에서 사이즈를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스트로크도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스트로크 위드가 있죠. 사이즈랑 스트로크 위드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0, 그리고 얘는 한 200으로, 그 다음에 한 3초 2초 일단 키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0으로 맞춰주세요. 튀어나오는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얘를 0으로 이렇게. 일단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하기 전에 블러 입력하셔서 테스트 박스 블러 넣어주시고, 한 10으로, 10은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한 46으로 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리플렉션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얘가 제일 잘 보이는 구간을 찾으시고 나서 이거 맞추는 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네, 커주시고 CAU 그러면은 커스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하셔도 되고요. 이펙트 프리셋 창을 여기 윈도우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커스티스는 이제 저희가 빛의 굴절 같은 게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기능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서페이스 컬러는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서페이스 오퍼시도 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